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자, 막판을 달리고 있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19, 스토리 19인데 돈에 대해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이거는 앞에 있는 스토리 1부터 스토리 18개 정리해 놨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앞에를 그냥 읽으셨다면 요거는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놨는 거구나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정리가 나오냐? 333페이지부터 352, 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구나. 333페이지부터 나와요. 이게 한 총 1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부분들이 쭉 나오면서, 돈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한테 딱 와닿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인내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복리에 대한 개념들을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저는 이거를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좋아해라. 리스크를 즐겨라. 그거를 감당해라.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한때는 내가 엄청 힘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또 시간과 관계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리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잘 견뎌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마다 각자의 목표와 욕망은 다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잣대를 대지 말고 나의 목표와 설정된 목적을 향해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겪으면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큰 복리 이상의 그거의 결과치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또 딱 돈에 대한 건 없지만 모든 투자도 있고 또 다른 뭐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각인 것 같더라고요. 한 14가지가 나오는데, 고른 것 같고, 그다음에 나이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고, 어, 그 다음에 사는 곳도 다르고, 원하는 곳도 다르지만, 모두한테 통하는 진실은 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경청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 각자 다른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출발점은 같더라도 그 결론치는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하고 잘 듣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복리 이상의 효과가 온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 부분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막 얘기하면서 저는 요 책에서 제일 와닿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시간을 산다라는 부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물질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물질적인 게 무슨 돈도 있지만 사람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심리학이라고 내리기를 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뭐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라 그랬는데 뭐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적용시켜도 똑같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적용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와닿았던 부분들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뭐 미선 대표님 안 읽으셨다 하시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어제 읽은 거를 나눠주셔도 되고. 저는, 네. 이제 이거 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투자는 시간이구나. 근데 또 이제 그 유퀴즈에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썸네일은 택시기사 20년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으로 뭐 큰 자본가가 됐다. 근데 이제 이분이 유퀴즈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택시는 한 6개월 정도 몰았고 다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기가 있다는 거지. 주식이 이렇게 그 내려갈 때가 있고 이제 상승장이 있는데 모두가 다 누가 주식에 대해서 돈을 땄네 어쨌든 할 때는 그때는 팔아야 될 때고 살 때가 아닌데 다 여기저기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 그때 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조용하잖아요. 그럼 다 손실 보고 있다는 뜻인데 그때가 바로 주식을 살 때라고. 근데 사람들 항상 반대로 하니까 에이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한국 주식을 다 팔고 2년 전에 이제 미국 주식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기술주에다 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년 주기를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주식해가지고 돈 잃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근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거 좀 하지 말고. 적어도 한 5년, 5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우리가 한윤정 대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5년 본다, 5년 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5년 후에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저 이번에도 테슬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또 팔았다 다시 샀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110이에요. 그 이제 코니하고 테슬리 팔아가지고 한 500만 원 넘게 손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받은 배당금이 한 3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500이고 배당금 받은 게 350이니까 또 앞으로 배당금 받으면 그냥 이건 또 똔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똔똔이 되는 건데 계속 이제 나도 이 주식 투자를 좀 길게 갖고 가봐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고 별로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형제들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빼가지고 막 한 것 같으나 또 이제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비축해둔 현금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뭔 일 생기면은 이제 바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저기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일을 사람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뒤에 배경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요동치지 않고 그 손실의 숫자에 요동치지 않고 이 주식 투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공부하고, 아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한번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갖고 막 클릭했더니 계속 그것만 뜨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가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이제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죠? 부화내동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제 음, 나를 응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학원에 계속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수업을 성실하게 잘 해주니까 아 여기다가 친구를 소개해도 욕을 먹지 않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애들이 자꾸 친구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 지금 이제 또다시 성장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또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가. 맞아요. 감사해요. 진짜 우리 MMC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상승장에, 그러니까 바닥 칠 때도 있고 상승장에 올라올 때도 있고 그게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그
이서진하고 나오는 그거를 봤는데, 이서진 씨도 지금 마이너스 50 몇 퍼센트래요. 그런데 자기가 상승장에 있을 때 돈을 이렇게 차익을 해가지고 했는가 하니까 지금은 거의 조금 더 수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항상 크게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항상 길게 우리가 보고 긴 주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어제 저도 그거를 보면서 느끼게 됐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승장에 올라탔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이런 좋은 기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미 대표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이 책을 아침에 읽지는 않고 한 두세 페이지 잠깐 읽었어요. 근데 이제 미선 대표님은 돈은 시간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심리 게임이다. 이게 정말 내 어떤 그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를 기다릴 수 있고 없고 내가 그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돈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333페이지의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내가 막 다 잘해서 이게 잘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고 또 일이 잘못돼서 이게 떨어질 때는 아휴 막 그 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막 그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다가왔어 막 그 동굴로 파고드는 그게 또 그 기간이 또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또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러면서 아 그래 돈뿐만 아니라 돈을 투자를 했을 때도 등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고 만남과 끊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크게 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평온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겠다. 어느 순간 저도 막 그 자아가 되게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막 아, 이 사람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러고 있다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으면 되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아, 나도 내가 모르는 그런 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구를 읽으면서 아, 그래. 항상 겸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왜 돈의 심리학 얘기했어요? 돈의 심리학, 인간의 심리학, 이거 다,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결과치가 나타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이 다 바뀌잖아요. 사랑스럽게 보려고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쁘게 보려고 하면 온 세상이 다 나쁜 놈처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 탓인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은 거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서 또 내 탓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꼭 굳이 또 그렇게 들어갈 필요, 근데 가볍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가볍게 넘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볍게 넘기되, 그 상황은, 그 사실에 그러니까, 감정은 가볍게 넘기고, 그 일어난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실과 감정은 분리를 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저는 듣고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사람들이 요동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감정과 사실을 분리를 조금 하는 작업들을 저도 많이 하려고 하고,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내가 좀 덜 휩쓸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미 대표님.
네, 상희 대표님, 투표를 거기는 투표하면 쉬워요? 거기도? 아니요, 토요일 날 투표를 사람들 쉬는 토요일만 해요, 토요일만. 아, 신기하다. 평일에 막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면 이제 노인들이 많아서 일찍 하는데 한 10시쯤 가면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갔더니 다 아시안이 나 혼자라서 그냥 이렇게 찍었더니 옆에 한 30대 호주 사람이 이렇게 자꾸 쳐다봐. 그랬어. 그래서 저는 책 안 읽었는데. 아니, 자꾸 재미없다고 안 읽고 그러지 마세요, 상희 대표님은. 안 읽기로 했잖아요. 저는 안 읽기로 했어요. 어머, 그 다음 책 어떻게, 그 다음 책 돈. 뭐라 그랬죠, 수미 대표? 돈 사랑하라. 차갑게 대하고 사랑하라 그랬나? 하여튼, 그 책 읽을 그것, 건데. 그것도 안 살려고, 이제 안 살려고, 그런 책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한번 들어보고 안 살라고, 안 살라. 저하고 좀 안 맞아요. 말만 많은 책들이라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서 실천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관점이 한번, 달라진다니까요. 안 한번, 맞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책은 안 사도 되는데, 우리가 막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가져가세요. 단어 하나만이라도. 음, 네, 윤정님이 정리해주고, 이제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듣고, 네, 그쵸. 하겠습니다. 네. 되지. 그 그리고,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감정하고 분리하라고 했잖아요. 사실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다른 방에서 한 800명 있는 방에서 이렇게 논쟁이 한번 붙었어. 아니 그냥 누가 젤렌스키 이렇게 올렸더라고 기사를. 그래서 내가 그 트럼프하고 회담장 거기 싸운 거 있잖아. 그거 올렸더라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니 얘는 왜 전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랬거든요. 다 잃고 얻은 것도 없고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데 왜 해가지고 국민들만 죽이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 딱 그거만 썼는데 어떤 40대 남자가 그러면 젤렌스키가 뭐 일으켰단 말입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침공을 했단 말인 거죠. 침공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지. 이렇게 짧게 썼거든요. 그러더니 젤렌스키가 침공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자꾸 토다는 거야. 그 말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같으면 거기에 발끈해서 너 왜 말끝을 털다냐 이렇게 자꾸 갔을 텐데 그죠? 50이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안 되고 내 주장을 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뭐 우리도 아픔이 있는데 그거 남의 국가 그렇게 된 거 그거를 아픔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와씨 책을 되게 많이 블로그를 매일 올려니까 책을 되게 많이 읽나 봐. 난 책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질이 빡 올라오려다가 얘 같으면 그랬는데 내가 50이 되니까 이제 그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장을 했죠. 국가를 그 관점 그건 신념의 차이다. 당신이 좀 더 세게 쓰려다가 네 당신 자식 죽이고 국가를 지키고 싶냐? 나는 국가를 버리고 내 자식 지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면 썼거든요. 그때 이제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얘는 아직 40대라 너는 조금 더 있어야 감정이 되고 나는 그래도 50대니까 야 이게 안 올라오는구나. 옛날에 푹 올라왔는데 딱 왔다가 사그라지면서 그래서 이게 나이가 세월이 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지 감정이 이렇게 저기 조절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나이가 드는 그 세월이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40대까지 아무리 그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50이 되니까 저절로 되네 싶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29세에서 31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안 먹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과 진짜 감정하고 사실을 분리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명상 수업을 하면서 또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계속 물어요. 막,
이건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감정이고 계속 묻거든. 이 상황들을 막 놔두면서. 그래서, 아, 내가 참 감정적으로 살았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한 발 물러서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 뒤에 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9세에서 31살 사이예요. 상희 대표님. 그렇습니다. 안 들려요, 마이크. 아니, 왜냐고, 왜? 아니, 왜요, 왜? 원래 나이가 윤석열 나이하고 만 나이하고 한국 나이하고 막 세 개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요즘은 나이를 소개할 때 몇 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MZ 근데 세대들. 왜 29세예요? 29세 31살이라는 거 제가. 아, 안 39세 돼. 아니고? 안 돼. 정체성 혼란이야. 아니, 39세에서 41세가 아니고? 아니, 됐고, 나 윤석열이 풀려나가지고 엄청 열받았어, 진짜. 이게 뭐야, 얼마나 힘들게 그냥 잡아놨는데. 다시 그냥 한남동으로 가고 말이야. 나도 서울 가야 되겠어, 광화문에. 나는 그래서 뉴스를 안 보려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전한길 씨한테 정말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충격 먹었어요, 저는. 그 집회 아, 진짜. 자, 자, 그 다음에, 연숙 대표님, 연숙 대표님. 네, 부탁드려요. 사실은 책을 안 읽었는데, 누구지? 윤정 대표님이 뒤에 그 333번부터 339까지 읽어보라 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금방 급하게 이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 시간을 내 때때로 하는데 돈을 써라. 그 우리가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 그런 거고,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남에게 더 친절해지면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나에게 부가 따라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좀 더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만 내가 성공한다는 말도 그리고 그런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내가 이게 이거 하루를 텅 비워가지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나의 그 하루 루틴이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방황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몸이 어떤지 막 이런 걸 아직 그걸 안 잡혀가지고 낮잠을 조금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늦잠 자게 되고 저녁에 늦잠 자니까 늦게 자니까 아침에 그 새벽 기상을 내가 원래 마지노선지 5시에서 5시 반인데 요즘 6시가 넘어버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내 생활이 정립이 안 됐는데 내 성공을 위한 그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 있고 그 성공이 나의 성공이 어디까지고 이런 게 갑자기 무너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닐 때는 성공한다는 것은 이게 승진 아니면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러고는 그러고는 이제는 퇴직을 하고 나니까 성공이 뭐야? 돈을 버는 게 성공인가? 이제 이런 정체성이 좀 오는 거야. 이게 혼란이. 정체성 아니면 편안하고 이렇게 릴렉스 이런 좀 하는 이런 생활이 성공인가? 뭐 아직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 답은 못 얻었지만은 요즘 이렇게 아둥바둥 이 시간을 힘들게 사는 게 정말 뭔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시간들을 지금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감정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성공은 뭔지, 이런 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예전에는 너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직장인들이나 그냥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의 성공,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나도 찾고 있지만은 찾기는 좀 쉽지가 않네. 어쨌든 이상입니다. 음. 그 찾기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연수 때 27년 동안 오전 8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거기에 딱 계셨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이렇게 그거를 만약에 8시간 곱하기 27년을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숙 대표님도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너무 그 연숙 대표님도 이렇게 딱 보면 딱 하고 막 이런 스타일 자체가 그러시잖아요. 맞죠? 그래가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길게 두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연숙 대표님한테 너무 자신을 안 다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습 대표 되게 잘하시고, 막 그런데 항상 말을 하실 때는 정말 막 다그쳐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가끔 보면 연습 대표님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참, 이렇게 잘 하시고 막 그러신데, 참 보면, 잘하시는데, 참 보면, 막 그러신데, 막 자기를 너무 막 이렇게 몰아쳐 가시는 걸 보면, 조금 그런 게 조금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연습 그, 대표님. 그게 하시는 이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 같고, 거. 지금 찾으려고 하시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하시고, 왜 우리가 성격 구절에 있잖아요. 찾으면 찾으리라 찾아질 것 같으세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편안하게 가시면 그 길에 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시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나를 찾으려고 지금 애니어그램도 하시고, 이런 공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쌓여서 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금 이제 직장 그만두셨는지 일주일 되셨는데 그 루틴을 어떻게 잡아요? 천천히 잡아가는 거지.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응원할게요. 보일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27년 동안 그 9시간 넘게 거기서 딱 매여 있었는 걸 한꺼번에 확 풀리시니까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막 드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길게 보면 찾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거 천천히 찾아가 여유를 가지고. 우리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파이브 책에, 금요일 날 파이브 책에 보면 그런 게 막 이제 같이 찾고 우리가 막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작아요. 그런데 거기 문구 하나에 자기 가치를 찾고 목적을 보고 막 그런 거 막 생각하다 보면은 언뜻 지나가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런 게 막 떠오르거든요. 그막 적으세요. 또 금요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표님들 그러면 안 돼요. 금요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인선 대표님. 저 어제 결석했어요. 잤어요. 네, 피곤하셨잖아요. 그, 어디 다녀오셨던 거 아니에요? 주말에 아니, 또? 또 주말에 다녀왔는데 또 친정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신 것 계속 같아요.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잠을 못 자면 그 다음에 며칠간 좀 헤매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334쪽에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이게 뭘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신 분들은 막 뭐가 막 이제 뭘 맞아. 잠을 안 자고 뭘 밤새 본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안 해봤지만 제가 느끼는 건 진짜 밤에 잠을 한번 놓치면 그 여파가 엄청 크다는 걸 저는 항상 느껴요. 느낀데 또 가서 하다 보면은 또 혼자 자러 간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루틴이 깨져서 어제 아침에 진짜 알람 모든 걸 끄고 그냥 자버렸어요. 잘하, 그래야 내가 그 다음날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오늘 여기 내용에서 아까 연숙 대표님이 그 좋은 얘기 해줬어요.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도 막 삐까삐까하고, 저는 약간 그런 성향하고 저는 아니고,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요란해지는 게 조금 제 성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요란해지는 것보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도, 예전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 옷을 못 입고 갈 정도였어요. 새 옷은 밖에서 입고 교회 갈 때는 수수하게 안 튀는 옷으로 약간 저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더 친절해야 된다는 그 말에 많이 공감을 갖고, 그다음에 그 334쪽에 보면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이게 부가 늘어나려면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한 실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자책을 할 때가 있어요. 아우, 나 왜 이랬지? 아우, 미쳤어. 막 이렇게 혼자 저한테 자책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오늘부터 내가 나를 때리지 마라. 이거였어요. 진짜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나를 좀 때리지 말아라.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하도 때려가지고 더 일어서지 못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오늘부터 내가 나를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오늘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점진적으로 나의 자존심은 줄어가고 진짜 자존감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는 이미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의 어떤 그런 저기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냥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이유 없다, 저축하라. 그 말이 오늘 또 와닿았습니다. 저축하라. 그래서, 오늘 이 정리한 내용이 다 좋은데, 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또 생각해 봤고, 다 내용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상희 대표님이 되게 이런 책 정말 싫어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지만 저는 순종하고 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 봐봐요. 이런 책을 해야 상희 대표님이 좋아할 것 같아. 노는 만큼 성공한다. 날마다 캠핑 가고 놀고, 노는 만큼 성공한다. 저 오늘 이 책 읽을 건데, 이게 십 몇 년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줌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 얘기를 하더라고. 이 심리학자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이거 꺼내놨어요. 오늘 다시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런 거를 해야 상희 대표님이 좋아한다고요. 노는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 앞에서 했던 얘기가 14가지 그거를 갖다가, 다 얘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다들. 맞죠? 이 책 말고도 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저는 예전에 책을 갖다가 진짜 섹션별로 다 읽었어요. 심리, 경제, 막 이런 식으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한 7개를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책이 어디서 이게 내용이 나왔더라 이러면 또 찾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좀 줄였어요. 이 카테고리를 좀 줄였어요. 나만의 서점을 좀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읽다 보면 재밌고, 다 같은 내용에 다 읽어보니까 핵심은 다 똑같아요. 음.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내가 올곧게 서야 된다라는 거. 그거예요. 다 읽으면. 그러니까 나의 관점인 거지. 나의 관점들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이제 저는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혜정 대표님 오늘 이 요가 가는 날 아니요? 갔다 왔어요? 네, 그 6시 반에 간다고 나와가지고, 예, 들어와가지고 차 타고 왔어요. 어. 네.
마이크 킨 김에 저 시킬 거죠? 네. 네. 저 요번 장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거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진짜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이 잘못됐을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 문구만 저한테 눈에 보였어요. 다른 것들은 이 앞에 장에서 다 이야기한 것들이더라고요. 예, 이런 앞에 장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실천을 하면 되는 거고 요렇게 마음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많이 새겨야 되겠다. 정말 잘 나갈 때 겸손하는 이혜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다 남 탓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잘하면 남의 탓이고, 못하면, 나의 조금 탓이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가지고, 그냥 현실을 잘 보면 돼요. 어떻게 할 그 방안들을 헤쳐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자꾸 관점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혜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화요일 날 여기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말숙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제대로 참석 못하다 어제 저녁에는 책을 읽고 잤는데 다른 대표님들이 책을 안 읽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 시간을 제 뜻대로 못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36쪽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데 돈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다. 이 내용이 휴일에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평일에는 너무 바쁘고, 정말 너무 나라는 존재를 막 못 느낄 정도로 바쁘게 살다가, 막상 휴일이 되면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건지, 너무 의미 없이 보내버리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걷기라도 하면 될 텐데, 그럴까? 하다가, 날도 추운데 뭐 하려고 그냥 있어. 그러다가 보면 그냥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놀다 보면 오전이 훅 가버리고 엄마하고 또 목욕 갔다 오면 오전도 가버리고 어떤 나를 찾는데 어떤 시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만이고 좀 속상했는데, 음, 그것마저도 알 수 있다는 것만 크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챕트는 위에 제목 하나를 읽음으로써 책을 다 읽은 느낌이었고, 그 밑에 적혀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좀 한다면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평소 때 아침부터 퇴근 시간이 지나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일들이 그전에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텐데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 자신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MMC 방에 들어와서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막 하다가 시간 조금 남아 한 2시간 잔다 이러면서 오늘 지하철도 안 타는데 막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되도록이면 안 자려고 해요. 자고 나면 이게 너무 퍼져버리죠,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자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자거나 그냥 책상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요. 푹 안 자려고. 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저는. 잠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도록 내가 퍼지는 게 난 그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말 되긴 퍼지긴 퍼져요, 사람 자체가. 이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거, 루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엄청 어렵다라는 거.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스토리 19는 요 앞에 있는 그 책을 진짜 다 읽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 중요 부분을 다 갖다 놓은 거라 가지고, 스토리 19만 오늘 한번 읽어도, 아,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희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사례에,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례를 얘기할 때, 의사와 환자가 이제 그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행동이었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저는 여기서 331페이지에서 의사들은 작은 파트에 의사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환자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환자가 의사결정의 짐을 의사와 공유할 자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의료윤리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는 자존심이나 악의가 아니었다.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에서 최근에 제 일을 조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행복마루를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이렇게. 아, 이 녹화되면 안 되는데. 끌게요, 그러면. 네. 네, 희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제 희선 대표님 그 상황이 저희 상황이에요. 제 학원이 어떻냐면, 다 제자지만 부부잖아요. 영어 가르치는 애들이 부부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또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하고는. 왜냐하면 걔들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또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난 또 그게 이게 상하로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저는 좀 받아들이는 편이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불만은 있지. 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쟤들이 어려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리든 그거든 간에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희선 대표님이 너무 처음부터 수평적으로 가서 그게 계속 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거는 있어야 돼. 그 규모가 더 커지면 분명히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평적인 관계를 제가 추구했다 보니까 이게 좋게 표현하면 직원들이 애사심이 강해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계를 조금 넘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켜야 할 말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가끔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그런 태도나 이런 말이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조금은 약간의 이렇게 막 이렇게 수직이 아니어도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조금은 만들어야 나가야겠다 하는 시점에 신호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나 한 네, 가지만 할게요. 우리도 조직이 엄청 컸었잖아요, 우체국도. 근데 우리도 인사가 계급별 인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항상 이런 우리 국장님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일단은 의견 수렴을 하고 결정은 내가 할게. 이게 음, 대표가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음, 수렴을 하고 이런 사람이 투입이 되거나 할 때 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투입할 예정이다. 일단 였고 그다음에 인사 배치를 할 때는 너네들은 어디 가고 싶은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너네들 의견을 내라. 그리고는 그걸 참고해서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뭐 그게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많이 써요. 너무 좋아요. 의견 수렴은 하고 결정은 내가 한다. 음. 이게 심어 이제 놓을게요. 책임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렇게는 표현을 맞네요. 예, 감사합니다. 음, 저도 지금 이렇게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되는 게 처음이라 너무 맞아요. 미숙함이 많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도 티타임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회의 자리를 회의자리. 맞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음. 이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희선 대표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게 추앙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희선 대표님 그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조금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수평이라 너무 수평이니까. 이제는 티타임이라기보다는 음. 주간 회의 이렇게 뭐 표현을 그런 하시고 식으로. 그다음에 티타임은 단순하게 그냥 그냥 커피 마시는 시간으로 잠깐 갖는 그렇게 이제 주간 회의 아니면 전략 회의 우리는 전략 회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어떤 걸 체계를 잡을 때는 어떤 그게 맞는 그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돼요. 티타임이 아니고 잠깐, 전략 회의 하면서 티타임을 하니까 말 타이틀을 전략 회의 이렇게 해놓고 티타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인식이 있잖아요. 아, 바뀌어. 전략구나 이런 게 딱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팁. 네. 자, 사진, 알겠어요. 미소 대표님 잠시 있어 보세요. 자, 우선 사진을 찍고, 영기 대표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 사진 찍는 게 또 사라졌다. 네.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다들 이쁘십니다. 네, 영길 대표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불러줘서 감사해요. 오늘 대표님들 얘기 들으니까 참 배울 게 많았고,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기존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서 좀 답답했는데, 대표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또 빠르게 읽으니까 그 339페이지 마지막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글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은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나를 보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나를 봐야겠구나. 내가 무슨 생각에 나를 보고 있는가? 나에게 친절한가? 나를 위해 지출하고 나를 위해 대비하는가? 그 모든 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나에게 집중을 해야만 돈이 나에게 오겠구나. 내가 평온해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승전결 저는 오직 나를 좀 더 많이 사랑하자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길 대표님. 늦게까지 또 자리 잡혀주시고, 정리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미선 대표님. 빠이빠이 잠깐 좀 이따가 해요. 맞아요.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네, 영길 대표님, 항상 어떤 책을 읽든지 항상 기결은 자신을 사랑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영길 대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내일이 이게 마지막에 20, 스토리 20이거든요. 스토리 20이고, 목요일 날은 그 뒤에 보면 플로로그도 엄청 좋아요. 이분이 또 그거만 딱 떼놔가지고 챕터를 하나 더 만드셨거든요. 그것도 맨 처음에 읽어보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기 뭐지, 맨 앞에 글 보면, 머릿말 보면 이 사람이 이거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 하면 경제 상황들이 좀 더 쉽게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읽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목요일까지 정리를 하고 금요일은 5를 하는데 5 읽어오셔야 돼요. 그게 몇 장 안 돼요. 진짜 몇 장 안 되거든. 한 세네 쪽? 요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적을 게 조금 있어요. 목적과. 요번에는 적는 게 두 챕터로 이렇게 나눠서 있어가지고 읽어보시고 정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진짜 스탠포드 이거 졸업장을 내가 다 만들어야지.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게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늘 뵙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